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환 전문가의 시간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상 이번 주는 다른 출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동현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송태현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태현 과장님의 종목들 가운데서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라는 종목들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종목 리뷰해 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2분기 때도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3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13,000원권에서 시작한 주가의 흐름이 한 33,000원까지 랠리가 나온 이후에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증권사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역시나 호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달 이제 해외 주요 PCB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매출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 37% 정도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 4분기 때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2022년도에도 실적을 견인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이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요. 일단 2021년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700억대 중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1,200억 가까이에 대한 영업이익이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실적에 대한 증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2021년도 대비 많은 수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수급적인 쏠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더욱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반 자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FCBGA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 이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이 주 기판 관련돼서도 스마트폰 관련되고 그리고 SSD 모듈 관련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코리아 서키트만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자회사가 3개의 자회사가 있게 되는데 인터플렉스랑 시그네틱스 그리고 테라닉스가 있게 됩니다. 이 3개의 이제 이 연결 주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대략 400억에서 500억까지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키트 이 본 회사도 좋아지게 되고 연결 자회사도 더욱더 좋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은 더욱더 많은 부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PCB 관련주인데요. 실적이 지난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전해에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지난해는 흑자 전환하면서 크게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전망도 역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예상해 주신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200억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PER 5배 정도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주셨네요. 코리아 서키트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를 알아볼지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오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립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어떤지, 계속 시장에서 좀 저변에서 주목하던 이슈가 이제는 크게 시장의 중심 이슈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첩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 냉전의 최전선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토 가입 때문에 이런 또 대립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슈, 변수 분석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관련돼서 많은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회귀의 현상을 일어나게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온도차는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 많은 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보다 담담한 이러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줄여놓자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더 지금 이 순간에 맞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2월 16일이라고 이제 날짜가 지정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정치 이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2월 16일 날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영사관 관련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제 철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결국 결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경험적으로는 대부분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이 되게 되면은 한 가지의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바로 요즘의 화두인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 가격이 유동을 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지대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 유가에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많은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라든지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져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상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들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GSE라든지 아니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에너지만 있는 거는 또 아니죠. 이 관련돼서 이제 이 곡물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료 가격이 먼저 이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는 우려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해서 질산 관련된 비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욱더 우려감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오늘 뭐 효성 OMB라든지 남해학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이러한 이제 비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협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비료의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에는 이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보시는 것이지 이거를 이 바이 앤 홀드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을 잡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크라이나 변수에 따른 수혜주로 정유 관련주, 비료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유의할 점 언급을 해드리면서 관련 종목으로 GSE,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또
비료 관련주로는 남해화학, 효성 OMB, 조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과장의 종목의 참견 어떤 종목일까요?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웬 게임주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게임주 관련돼서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관련돼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가 잘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4분기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라이온하트 관련돼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무형 이 자산에 대한 상각비라든지 아니면 지스타 관련돼서 메인 스폰서를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에 되게 되면 역시나 인센티브 관련돼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이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다소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도 1분기 그리고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보릿고개는 끝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안 좋은 기사도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가 다시 한 번 더 1위까지 올라왔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오딘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대만으로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딘 관련돼서는 충분히 캐시카우 역할을 2022년도에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022년도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한 10개 정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신작에 따라서 모멘텀이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 게임주는 NFT 사업과 P2E 그리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이 게임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라 2.0 리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관계단 회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이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넵튠과 함께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의 의지를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얼어붙게 되면서 이쪽으로에 대한 시각 자체가 곱지 못한 시선이 상당히 많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NFT라든지 P2E라든지 메타버스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할 때가 오게 될 거고, 과연 그 주목을 할 때가 왔을 때 어떤 업체가 더욱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카카오 게임즈에 많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만 원 후반대 그리고 7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감안했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로서는 한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 보시겠어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변동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6만 5천 원으로 일단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면 될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막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목표가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예, 카카오 게임즈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 흥행 IP 오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매출 1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게임 IP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이 게임사들 앞으로 NFT, P2E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11월 고점 이후에 석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났었고요. 현재는 69,000원 매수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태현 과장의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